안녕하십니까. 말띠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띠의 기본적인 특성과 삶의 패턴을 먼저 알아보고, 이러한 특성과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이 경자년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띠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말띠란 특성으로 타고나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분명하게 패턴이 나눠집니다. 장점은 공공성입니다.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눈에 띄는 것. 단점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눈에 안 띄는 것, 또는 은밀한 것,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장점과 단점이 중요하냐면, 자기가 타고난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중에서, 또 직업 중에서 장점을 활용하는 측면이라면 그 직업이 나한테 맞는 것이 오래가는 것이지만, 단점을 활용하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에서는 오래 몸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점을 이용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점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자, 공공성의 특성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의 눈에 띄고 내 행위가 드러나고 공개적인 것, 또 공개성도 볼 수 있죠. 그런 직업의 대표적인 것이 일단 언론이라든가 방송 분야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뭐 아나운서를 하거나 기자를 하거나 PD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 분야에서 엔지니어 쪽을 하거나,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 언론과 방송의 속성이어서 내가 가진 정보를 공개하는 쪽, 또 비밀을 밝혀서 드러내는 쪽의 일이라면 말띠한테는 천직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언론 방송만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죠. 연예이라든가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는 대중의 시선을, 또 인기를, 관심을 받고 사는 직업입니다. 나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좋게 보이고 공감을 얻을 때 이래야 스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스타의 삶은 내가 하는 행동을 물론 은밀한 것도 있겠지만 드러내야 되는 어떤 삶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외에 예술이라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가 자기의 어떤 결과물을 대중과 호흡하고 대중의 평가를 받아가면서 자기의 가치를 올려가는 것, 이게 지금 예술인의 어떤 삶의 특성이라고 보면, 말띠의 어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분이 지금 잘 맞겠구나. 또 드러나고 비공개적인 것이 좋은 것들은 어떤 금융 분야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교 분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물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법무라든가 아니면 뭐 감정평가사 이런 것들처럼 내가 했던 일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그 공개된 것이 문서화돼서 공신력을 갖는 행위들, 이런 쪽이라면 말띠가 갖고 있는 공공성과 공개성, 또 드러나가 눈에 띄는 것을 잘 활용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띄지 않고 비밀스러운 것이라면 어떤 매출을 올려도 그냥 현금성 거래가 많은 것, 또 신고하지 않고 음성 거래가 있는 것들,
또 그 뒤에서 작업해야 될 로비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 영업하고 있는 시설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띠한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일을 갖다가 하시는 분이더라면 그 일은 자꾸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쪽에 내가 하는 일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는 일이라면 그 일은 나한테 오래 갑니다. 그래서 특성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자, 삶의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띠생들은요,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한 우물을 파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문가 쪽이죠. 전문 지식을 익히거나 기술을 익히거나 노하우를 통해서 한 분야에서 꾸준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띠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전문 분야가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나의 작업의 결과물이 대중에서 공개되고 그 공개된 것을 바탕으로 내가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피드백 받아서 다시 그 일에 몰두하는 일이라면 말띠생들한테는 삶의 패턴으로서 아주 잘 살고 있더라. 근데 말띠생이 이렇게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직업을 A에서 B로 바꾸고 B에서 C를 바꾸는 이렇게 점점 바꿔나가더라. 이 경우는 아직도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이 말띠생이라면 어릴 때부터 이 친구가 전문가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잡고 그 방향 쪽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내 남편이 말띠생이다. 내 와이프가 말띠생이고 내 가족이 말띠생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직업의 선택이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한 우물을 파고 있다면 비록 발전은 좀 늦다 하더라도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원래 사주 구성에 따라서 대기만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발전해서 빨리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속성, 한 우물을 파서 한 곳에서 승부를 내야 할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한 곳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꾸 다른 쪽에 시도하고 또 여기서 실패하고 또 다른 쪽에 실패하는 것은 삶에서 실패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유무는 얼마만큼 내가 한 우물을 파서 전문성을 갖추냐에 있는 거지 그 일이 나한테 당장 돈이 되고 당장 성공을 이끌었냐 여기에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매겨서는 적어도 말띠생한테는 판단 오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말띠라면 주변에 말띠가 있다면 하나의 일에서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것 기왕이면 그 분야가 이렇게 공공성과 공개성을 통해서 내가 한 작업이나 나의 작업의 결과물이 대중에 오픈되고 대중의 판단을 받는 일이라면 그곳에서 승부가 날 때까지 하라. 끝장을 봐라. 이렇게 조언해주고 후원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말띠생한테는 가장 빠른 성공을 보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띠의 특성을 갖고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이 경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말띠생한테 잔해 주는 것들은 어떤 사주에서는 충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신설을 보면 수옥살이나 이걸 제살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영향이 큽니다. 근데 보통 띠가 충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어떤 서민들의 삶,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충은 이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숙을 이룬 사람한테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보통 명리학에서는 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충으로 인해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해서 충발 이렇게 하고요. 충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좌절되는 것을 충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0이라면 지금 현재 50밖에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주를 보니까 어떤 직급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사까지는 올라갈 수 있더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과장의 레벨에 있더라. 그러면 충을 받은 해에 자극을 받아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자극을 줍니다. 또 이런 충이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또는 내가 가야 될 공간이 A라는 공간인데 가령 내가 어떤 사업을 꿈꾸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현재 B라는 공간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 그러면 충을 받은 해에 내가 사주에서 사업가의 소질이 있다면 나는 사업가 쪽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또는 역으로 나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작은 장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사업에는 잘 맞지 않고 내가 직장 생활에 적합한 삶이라면 충을 받은 해에 직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충은요 대부분 사람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루어야 될 걸 다 이룬 사람들, 예를 들어 나는 이사까지가 내 직급인데 나는 이미 이사 자리에 와 있더라. 그러면 충을 받는 해에 이제 나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내가 채워야 될 몫을 다 채웠으니 이제는 충을 통해서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 근데 그 고서에 보면 고서에서는 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충을. 왜 부정적으로 쓰냐면 고서에서 샘플링을 했던 사람들이 보면 어떤 만약에 2조 판서를 샘플링했다. 근데 이 사람이 귀향을 가거나 아니면 파관 낙직을 당하던 시기를 보니까 어떤 충을 받는 그 관성이 충을 받던 인성이 충을 받는 시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 사실은 이 충받은 12년 전에는 그로 진급을 했지만 이 사주를 갖다가 관찰하는 초점을 언제 벼슬을 했고 언제 파만 낙직을 했냐는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추다 보니까 충이 완전히 자기가 갈 그릇을 완성한 사람한테는 충을 받는 해에 귀향을 가거나 파란 낙직을 해서 충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충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는 내가 이룰 걸 이미 다 이룬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지만 내가 이룰 것이 많이 나는 사람한테는 발전의 원동력인 긍정적인 요소로 발생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수옥살의 기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수옥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특정 공간에 꽉 갇혀서 마음대로 활동하기보다는 이 공간 속에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수옥을 감옥이라 하죠. 감옥에 비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제시대 때라든지 전쟁이 많을 때는 너는 감옥에 가거나 병원에 간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그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사회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의 수옥사는 뭐냐면 내가 내 전문성을 더 기르기 위해서 그 분야만 파고들다 보니까 내 시간과 노력을 다른 쪽에서는
이 기타 다른 쪽에는 줄 수 없고 요 분야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수억 살, 나는 1년을 지나고 났더니 그 하나의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것에는 잘 신경을 못 썼더라. 이게 바로 수억 살이 갖는 긍정적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이나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충을 받을 때 어떤 수술 같은 걸 하면서 어떤 몸이 다시 회복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더 몸이 나아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띠의 경제적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